양만재의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포항 지역사회복지연구소 양만재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신종 대형 도시 재난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예. 지난달 29일 이태원에서 156명이 사망한 참사가 발생했죠. 예. 또 우리 지역에서는 태풍 흰남노로 10명의 목숨을 잃고 2조 원 이상의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 전 세계로 휩쓸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같은 감염병 재난은 과거에 볼 수 없는 신종 재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신종 도시 재난의 특징과 재난에 대응하는 정책 방안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정말 이 재난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 예.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고는 어디는 이제 참사라고 하고 예. 또 정부는 참사가 아니라 사고라고 표기하는 등 혼란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참사냐 사고냐 예. 말이 많습니다. 먼저 사전적 의미로 풀이해 보겠습니다. 사고는 뜻밖의 벌어진 불행한 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네. 이 사고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나타낸 곳은 행정안전부였습니다. 행안부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에 전국 17개 시도의 참사는 사고로, 희생자는 사망자로, 피해자는 부상자로 표기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네. 합동 분향소 설치 협조 공문에서도 재단 주항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고 쓰라고 안내하는 공문이었습니다. 네. 또한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외국 언론사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브리핑 룸에서 이태원 사고 외신 브리핑이라는 한글 제목과 함께 영어로 이태원 인시덴트라는 적시를 했습니다. 네. 이처럼 사고라는 표기를 공식화한 것은 정부가 시작했고요. 예. 이에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항의가 있자 지난 2일 사고 사망자 표현을 권고사항으로 했고요. 참사 희생자 피해자를 사용해도 된다는 입장을 정부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고는 뜻밖의 벌어진 불행한 일이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참사는 어떤 의미인가요? 예, 사고와 달리 참사는 비참한 사건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불행한 사건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사고보다는 참사는 사태의 책임이 누군가 있음을 전제로 하거나 끔찍한 사고라는 의미를 살리고 싶을 때 사용하는 언어라고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참사를 영어로 표기하면 디자스트로 표기하는데요. 네. 이 디자스트는 재난이나 재앙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이 이태원 참사를 법률적으로 검토할 때는 흔히 인용되는 법률이 재난 및 안전관리법으로 인용합니다. 이때 이 디자스트는 재난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국내에서는 이렇게 사고와 참사를 혼용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데 예. 외국 언론들은 일제히 디자스터, 즉 참사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참사 디자스터에 관한 통계를 수집하는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예. 재난 인식론에 관한 연구센터입니다. 네. 이 연구센터가 밝힌 참사 디자스터의 분류 기준을 4가지 기준이 있는데 4가지 기준 중에 한 가지 이상이 해당하면은 참사로 분류를 합니다. 예. 첫째 기준은 10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할 경우이고요. 네. 두 번째 기준은 발생한 사고로 100여 명 이상 사람들이 부상당하거나 피해를 받는 경우입니다. 예. 세 번째는 비상사태 선언, 즉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입니다. 네. 끝으로 국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참사의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기준에서 보면은 이태원에서 156명이 사망한 것은 3가지 이상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사고가 아닌 참사나 재난이라 표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 4가지 기준 중에 3가지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참사다라는 거죠. 예. 앞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끔찍한 대형 재난이 과거보다는 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 포항만 보더라도 또 지열 발전에 의한 촉발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고 또 최근에 태풍 흰남노로 짧은 시간에 50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이게 과거의 재난들과는 좀 크게 달라졌다 이런 평가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촉발 지진에 따른 포항 시민들이 이 천문학적 피해와 태풍 힘남노에 따라서 2조 원 이상의 피해를 보면요. 예. 참사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민들이 통상 예측에서 벗어난 대규모 인명과 재산을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예측에서 벗어난 점에서 불확실성이 높을 때 신종 재난이라고 분류할 수도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복합 재난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복합 재난은 어떤 겁니까? 과거에는 천재지변 중심으로 아니면 인간 부지로 발생하는 재난을 인재로 규정했습니다. 예. 이 단순한 재난이 발생했는데 반해서 최근 다시 현대 21세기 들어서면서 신종 재난은 흔히들 하이브리드 재난으로 인재와 천재지변이 함께 결합해서 발생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네. 태풍 힘남노가 우리 지역의 아파트와 거주 지역에 폭우를 많이 내려서 천재지변의 자연재해가 성격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재난에 대한 부실 관리에 따라서 인재가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재난이 인명 재산을 크게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포항제설소를 공장을 멈추게 하면서 국가 산업 기반 전체를 사회 전체를 복합적인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복합적인 재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에 볼 수 없는 참사 유행이 발생하는데요. 이는 기후 변화에 따른 참사와 새로운 기술 발달 등으로 신종 재난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컨대 기후 변화로 폭우와 한파, 대형 산불, 코로나 같은 감염병 재난이 해당하고요. 또한 4차 혁명으로 대변되는 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재난입니다. 해킹이나 정보 유출, 사이버 테러, 기계 오작동, 최근에는 카카오 부작동 이런 것도 하나의 재난이 발생해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재난에 해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종 재난의 특징을 보니까 불확실성과 재난의 복합화, 예. 즉 하이브리드 재난, 그리고 기후 변화와 새로운 기술 발달로 인한 재난이라는 점을 짚어봤는데 예. 우리 사회는 이런 신종 재난이 발생할 위험도 높긴 하지만 여전히 이 과거형 재난도 함께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재난에 대한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재난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재난의 유행이 발생하며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회색 코뿔소 유형의 재난입니다. 회색 코뿔소가 어떤 걸까요? 예. 이는 거대한 코뿔소가 멀리서 다가오면은 그 위험을 쉽게 우리들이 인지할 수 있고 예.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징후와 경고가 있는 재난에 해당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사전에 10만 명 이상이 시민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고요. 예. 이에 대해 자치단체와 경찰이 안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했는데 네. 못했다는 것이죠. 과거에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례들이 있고 장래에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면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회색 코뿔소형 재난에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흑고니 타입의 재난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색 코뿔소 재난은 그 사전 징후와 또 경고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라고 하셨는데 예. 흑고니 타입의 재난은 또 어떤 겁니까? 예, 수천 년 동안 백조가 흰색이라고 여겨왔습니다. 네. 흰색이 아닌 검은새가 발견되면서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것에 착안해서 이름 붙인 겁니다. 네. 전혀 예상할 수 없고 불확실성이 아주 높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재난은 앞에서 언급한 태풍 힘남노 피해나 포항 지진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신기술 발달에 따른 부작용과 오작동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도 이 흑고니 타입의 재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갈수록 이런 전통 재난과 함께 또 이런 신종 재난이 결합돼서 과거와는 다른 대형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또 포항 지역 주민들은 실제로 경험하고 있어서 포항시와 포항 시민들이 함께 이런 재난 대처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난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서 대형 신종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비해서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8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정부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 대처 능력을 키워왔는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반성할 필요가 있겠죠. 네. 포항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지진에 이어 힘남로 대형 재난을 겪었기 때문에 포항시의 모든 행정 영역에서 재난 대처 능력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재난 대처 능력은 재난 피해를 최소화를 위한 재난 사전 차단을 위한 재난 전조 감지 능력을 정대시키는 예방 능력을 무엇보다 키워야 됩니다. 네. 동시에 재난 피해에 따른 원상 복구 능력과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요. 재난 대응은 단체장과 공무원, 전문가들만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과 지역 주민들의 협조로 끌어내면서 대화 참여를 정대시키는 신뢰 구축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어쩌면 포항시 차원에서 과거에 익숙했던 민방위 훈련 체계를 활용하여 재난 대처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체계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런 대형 재난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필요하겠고요. 또 더 이상은 이런 참사라는 용어가 붙는 대형 사고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